보통 당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설탕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탕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행동들, 설탕보다 더 위험한 생활 습관이 당뇨를 유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제가 커피라고 하면 믹스커피나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당뇨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소변에 그냥 당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의학 쪽에서 의사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당뇨를 조용한 살인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티가 나지 않아요. 당뇨를 진단받았더라도 거의 임박한 상태이더라도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이 온갖 혈관들이 다 파괴가 되기 시작하고 6개월, 1년, 2년이 지나가게 되면 온갖 정말 무시무시한 합병증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를 단순히 혈당만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대사 상태가 고장나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눈에 있는 미세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실명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께서는 이제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도 공복 혈당이 200보다 높은 상태였었고 당화혈색소는 10%일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당뇨 상태였는데요. 식단도 관리해야 되고 운동도 관리해야 되고 약도 드셔야 하는데 겉에서 불편하지 않다 보니까 전혀 그걸 하지 않으신 회원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당뇨 환자분들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안과 검진에서 이미 그 시신경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력이 굉장히 많이 감퇴가 되어서 거의 시력이 잘 안 보이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발끝까지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발 끝에 작은 상처가 나도 작은 상처가 궤양이 되면서 발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지 않은 케이스이고요. 세 번째는 신장에도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팥에도 혈관이 막혀지게 되면서 콩팥병증이라는 게 생기면서 신장이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투석을 평생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장마비입니다. 심장에 있는 혈관들도 혈관이 다 막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릴 수가 있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가 없는 분들에 대비해서 많게는 2배까지도 심근경색, 심장마비의 위험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당이 높은 상태, 그 당이 오줌으로 나오는 상태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들을 파괴시키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관리를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는 왜 생길까요? 보통 당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설탕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탕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행동들, 설탕보다 더 위험한 생활 습관이 당뇨를 유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상 속에서 당뇨를 유발하는 위험한 습관들 4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일상 속에서 당뇨를 유발하고 있는 습관이 확실히 뭔지 깨닫게 되고 앞으로의 당뇨 관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술인데요. 술이 나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왜 나쁜지, 그리고 술 중에서도 뭐가 더 나쁜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술에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알코올 자체가 당뇨와 혈당 조절에 정말 쥐약입니다.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되는데요. 간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혈당을 일정하게 잘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이 독이죠.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 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혈당 조절하는 걸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섭취는 간 측면에서 정말 최악이고요. 또한 알코올은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소주 한 병에 무려 360칼로리 정도 될 정도로 밥 한 공기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고요. 도수가 높아지는 위스키 같은 술들은 한 잔에 70칼로리에 해당될 정도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잉여분의 칼로리가 다 지방으로 축적이 되면서 당뇨의 위험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알코올은 근손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근분해 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없애버리면서 당뇨의 위험도를 높이게 됩니다. 알코올 중에서도 특히 설탕이 들어간 칵테일이나 과일소주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도 들어가 있는데 설탕까지도 정말 각설탕 몇 개씩 들어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최악의 술이라서 절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술을 드시고 싶다면 맥주에도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혈당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관점으로는 소주나 위스키, 드라이 와인 종류가 혈당에서는 좀 더 좋을 수 있겠고요.
있고요. 다만 이 술들도 여전히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과음하게 될 경우에는 당뇨에 절대로 좋진 않습니다. 간혹 술 마셔서 알코올로 소독한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위도 깨끗하게 알코올로 씻고 입도 좀 헹구고 한다는 그런 어르신들 좀 계신데요. 당뇨 관리에 있어서 정말 술은 최악이니까 이런 농담 하시면 안 되고, 당뇨 관리 하신다면 술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입니다. 식사 후에 보통 식후 커피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카페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식사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혈당이 카페인의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 잘 안 떨어지고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잘 조절이 안 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봤던 회원분들 중에 특히 당뇨이신 분들은 더욱더 이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자꾸 혈당이 더 많이 오른다 하는 환자분도 계셨는데요. 그분께서 습관을 제가 몇 가지 면밀하게 여쭤보니까 공통적으로 점심 식사 이후에는 항상 커피를 드셨습니다. 그 커피를 마시니까 혈당 조절이 똑같은 음식인데도 잘 안 됐던 거죠. 또 카페인 성분은 우리를 각성을 시키잖아요. 수면의 질과 양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건 정말 당뇨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데요. 혈당이랑 잠이랑 무슨 상관이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특히 이 수면 부족이 하루 정도면 괜찮겠지만 쌓이게 되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정말 많게는 혈당이 2배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정말 식단 조절을 신경 써서 잘 하더라도 잠을 잘 못 자면 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렙틴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잘 조절이 안 되게 됩니다.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포만감이 들고 숟가락을 내려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을 잘 못 자면 아마 평소보다 더 식욕이 땡기고 더 많이 먹게 된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그게 바로 렙틴 호르몬이 잘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도 더 많이 먹고 싶어지고 전체 음식도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면 당뇨 관리에 있어서도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라도 커피는 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커피라고 하면 믹스커피나 카라멜 마끼아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간 모든 종류의 커피가 다 혈당을 높이고 당뇨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나 커피 없이는 못 사는데 하시는 분들 낙담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페인이 혈당을 올리는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성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혈당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커피 함량이 적은 디카페인 커피로 드시면 커피의 맛은 느끼면서도 혈당은 올리지 않으면서 당뇨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식사 후에 혈당 스파이크를 빠르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식후에 운동을 잘 해주시는 분들은 당뇨와 혈당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경향이 있고요. 식후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혈당 측정을 해보면 혈당이 100 이상 올라갔다가 5시간, 6시간이 지나도록 굉장히 높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정말 가벼운 산책조차 안 하시는 분들은 당뇨 관리에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무산소 운동인데요. 무산소 운동은 흔히 이제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은 포도당을 이 근육이 잘 머금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육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없는 분들은 이 혈당이 다 혈액 중에 돌게 됩니다. 근육에서 보관을 못하고 높은 혈당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혈당이 계속 끈적끈적하게 피가 많기 때문에 온갖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 둘 다 가리시면 안 되고요. 당뇨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진짜 운동해야지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라고 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고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정말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식후 산책만이라도 꼭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부터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뇨 관리에서 설탕보다 나쁜 생활습관 4가지, 술, 커피,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제가 이 4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설탕보다 위험한 생활습관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설탕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습관도 반드시 잘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설탕 너무 많지 않게, 비정제 탄수화물 너무 많지 않게 식사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처음 들어본 내용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미 알고 계셨지만 안 하고 있었던 생활습관들도 있었을 겁니다. 좀 오늘 영상을 잘 들으시고 잘 기억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실제로 생활습관까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 유익한 영상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